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11월 5일 날 찾아뵙는 따끈따끈한 시황과 함께 찐시황의 김민수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한 주가 좀 묵직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뭐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홀로 막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미국이 빠져도 미국이 빠져도 갑니다. 뭐 중국이 빠져도 갑니다. 하지만 계좌는 녹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계좌는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서, 시장 괜찮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내 계좌 열어봤더니 그 다음날 열어보고 열어봤더니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 이거 뭐 지수만 움직이고 뭐 하자는 분위기인지 이렇게 나오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동향들을 볼 때 가장 고민한 게 그겁니다. 2300선에서 국내 증시는 버티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미국 시장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고 움직였던 부분들 쪽에서 살짝 바뀐 건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는 뭐 아직까지 좀 다른 영역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더 이거 한국의 움직임이 좀 더 나은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쌓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지금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은 딱 정확하게 저항 맞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도 그냥 2300선 이 자리 위에 있는 쪽에서 반대로 흔들릴 위험들, 이게 더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시장은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 대한 혼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과의 차별화된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 시장이 오히려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갈지,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헛갈리는 국면이었는데, 결국에는 항상 트레이더는 시장에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들보다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가는 게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맞춰가야 되겠죠. 하지만 또 다음 주까지 옵션 만기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잠깐 이런 거 볼까요? 지금 11월 1일부터라도 보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외국인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주식 한 1조 2천억 샀고, 코스닥은 관심 없어 선물 2,500개, 콜 매도, 풋 매수. 네, 풋이 한 93,000개.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지난 선물 옵션 만기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외국인들 주식 샀고요. 코스닥 조금 샀고, 선물 16,000개, 콜 조금 매수, 풋 옵션은 32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 보게 되면 혹시 다음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때 한번 좀 흔들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네 생각이고, 우리는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시장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머뭇머뭇 거렸던 한 주였는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외국인들 매수가 꺾이지 않는 한, 외국인들 조금씩 더 가세해주는 한 주가의 우상향 쪽으로는 계속 가되,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딱 거기죠. 한 이제 2300 지금 기준으로 한 70, 그리고 2400 이런 자리들, 여기가 다음 저항권들이 있는데, 2400 정확하게 한 10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또 순차적으로 돌파해서 이런 저항권들 큰 무리 없다라고 쭉 하고 가서 또 2550 2600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좀 저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큰 저항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열려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시도하게 되면 여기까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모든 건 다 그분들의 뜻에 달려있다. 외계인이 아니고요. 외국인이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요만큼 올라갔다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팔지만 않고
이때 같은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매수가 한 4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가 시장 변화와 함께 딱 앉았습니다. 예, 사지 않고 살짝 매도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이 난리를 폈던 거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좀 갈 듯해서 와 이번엔 좀 연말 내리락 한번 가보자. 자 힘내자라고 하는데 힘냈던 주체 외국인들이 관망하고 선물 또 이상하게 돌려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흔들려 내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한국 증시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치 볼 거는 네, 외국인 이쪽만 지켜보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한계이긴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뭐 싸다 뭐 이런 논리들 이게 작용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보면은 저희가 알듯이 종목들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떤 대형주 쪽에서 그러면 중소형주는 몰라. 대형주 쪽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형주에서 뭘 사야 돼? 그래서 또 한간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주도주를 사면은 지금 주도주가 뭡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이거 지금 사세요. 막 이러는데 LG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네. 저 정도 물론 LG에너지 솔루션 사는 게 맞겠죠. 맞는데 이런 상태의 차트와 저희가 보통 이런 상태의 패턴과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가는 거다. go! 라고 하고 그럼 그거 못 사겠다. 그러면은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배터리 쪽에서 남은 주자 아니냐 이런 거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올라온 각도 보세요. 뭐 외국인들 많이 사죠. 딱 올라와 있고. 그럼 이것도 모자라겠다. 야 SK이노베이션도 이거 이제 흑자전환 했어. 물론 에비타로 흑자전환 했죠. 샀다 보니까 갑자기 훅 밟았습니다. 뭐야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을 나왔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이라도 사라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저런 차트 저런 자리에 지금 59만원 이제 여기서 한 70만원 간다고 매수를 하겠느냐 그래서 주도주를 사겠느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 사야 돼?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삼성전자 사야 돼?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고민되고 또 그러면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사야 돼? 미국의 금리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석장주가 어떻게 뭐 이런 이유 달기 시작하게 되면 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편하게는 그냥 기관들 따라 하듯이 ETF 사는 게 낫겠다.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뭘 갈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하나로 준비했어. 이런 거죠. ETF 쪽 한번 보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는 ETF는 뭐 자세한 얘기는 임 대표님이 여쭤보시면 그때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도 약간 일정 전에 좀 시간이 남길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게 딱 두 번째 아이디어가 그거죠. 지금같이 공매도가 엄청 강하게 들어온 상황 쪽에서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가장 쫄리는 세력이 어딜까요? 네. 공매도 꽉 채워놓은 세력들입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종목까지 매수세 확 들어와서 돌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야 일단 조금씩 정리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요거 봐라 요 공매도 이렇게 봤는데 요 놈들을 어떻게 잡아볼까 라고 했다. 잡았다 요놈 뭐 절컹절컹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약간 이슈나 루머를 막 뿌리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공매도 맛집들이죠. 저희 표현으로는 공매도 이렇게 꽉 채워놓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할 수 있는 애들 이런 데를 공략하자라는 쪽에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또 나온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임 대표님이 여쭤보면 그러니까 여쭤볼 때 대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죠.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안 되겠는데 정리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 정도는 시장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런 거죠. 저 너무 많이 올랐어.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 우선주가 있었으면은 따라서 하면 되겠죠. 대형주에 혹시 우선주. 그러니까 또 물론 배당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지금 연말까지 해서 2달 남았는데 여기서 우선주는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거 사자라고 하는 것보다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약간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우선주를 노리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찾아보는데, 막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시장 움직임 따라서. 근데 그거는 아마 또 이 전략의 가장 핵심은 외국인들이 같이 계속 꺾이지 않는다. 뭐 장중에라도 하나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어떻게 꺾이지 않느냐? 현물, 선물. 네, 두 가지로 현물과 선물을 잘 요리해서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 선물 동향,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거기다가 현물이 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4, 5천억 매도로 나온다. 이거는 당일 중에만 그럼 모르겠습니다. 당일 중에 그러면 시장 반응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연속성 있게 이게 이틀, 3일, 그 다음날도 뭐 3, 4천억대로 매도로 나온다.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만 매도 나오고 3일 땐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조는 3일 이상 매도로 바뀐다. 이거는 그 지금 나왔던 기조와 반대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면 3일 여기서 변화 나오는 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외국인들 선물이 또 크게 뭐 13,000개 매도, 15,000개 매도 이렇게 나가는 거 별로 좋은 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은 살살살살살 해서 시장을 끌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번 또 정리를 하면서 한번 잠깐씩 볼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나왔던 거, 뭐 이번 주에 FOMC 회의, 이거 지겹죠 이제. 저마저도, 아니 틱돌이 너마저도, 짤짤이하는 너마저도 FOMC 얘기를 하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발표됐던 고용지표, 제가 뭐 매크로 보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나왔던 지금 고용지표는 약간 의미는 있죠. 3.6% 실업률을 보려고 했다가 3.7%대 실업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비농업 고용자 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역시 늘어서 아유 뭐 괜찮구나. 근데 왜 실업률은 올라가죠? 약간 어긋난 지표가 나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뭘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고용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업률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계속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 고용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지금 우상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해고는 한 번이죠. 단일입니다. 단일하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보니까 사정이 조금 좀 불안한데 미리 약간 지금은 선제적인 관점이죠.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보게 되면 다 뭐 10%, 뭐 15% 이렇게 감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 15% 감원하고 나면은 한동안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감원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15% 감원, 아니 뭐 직원들을 다 뭐 그러면 누가 일을 하나요? 근데 그래 놓고 다른 쪽에서는 또 고용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해고 당한 사람들이 또 자보포가 있으면 그래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3.7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그러면은 아유 뭐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 주, 두 주 보니까 일자리 많네요. 그러면 딱 한 주만 쉬고 다시 취업할 때 들어갈까? 라고 하게 되면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농업자 그러니까 취업 관련된 잡오퍼들이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 그럼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나 미국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들 때문에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잡오퍼와 관련된 쪽들이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침체가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연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직까지 견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고용에 대한 의지도 만만치 않고 나머지 뭐 시간당 임금이나 고용 참여율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실만 보고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한 초 지나봐야 또 그러면 이제 대규모 감원들 같은 경우가 확인이 돼서 이게 또 실업률은 늘어나는데 신규로 고용하는 쪽이 떨어진다.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연준이 이제 요거 봐라 라고 바라보겠죠. 그렇게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뭐 오늘 고용 지표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지표니까 연준이 좋게 봐주겠지.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관련돼서 또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금리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75bp 이제 4%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점도표 기준으로는 한 4.6, 4.7. 그러면은 올해 한 또 50 올리고 뭐 내년에 한 25 올리고 한 내년 한 2월 달에 25 올리고 다 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그럼 또 이제 여러 가지들 지금 같은 물가 수준에서 또 봐라. 물가 관련해서 나오는 지표 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뭐 또 이거 점도표 기준상 또 터미널 레이트를 올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다 보니까 시티뱅크에서는 뭐 막 지르네요. 네. 망하려고 했던 회사가 네. 금융위기 때 망할 뻔. 네. 제 기억 속에는 생생합니다. 네. 시티란 네. 그랬던 회사가 이제 살아나서 뭐 막 지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년에 기준금리의 변화를 5.5%까지 또 상향시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4.6 정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1%포인트가 올라? 100bp 또 올라? 나 이러면서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 감싸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변화로 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나홀로 또 그쪽으로 간다. 당연히 변화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금리 또 단기물도 끌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로 가고 이런 변화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체크해야 될 게 금리 경로를 저희가 뭐 모르겠죠. 그냥 연준의 마음, 네, 준이의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아 제발 좀 우리 알고 있는 정도로만 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지표들 피크아웃 징후를 원하는 게 아니다. 피크아웃된 데이터를 다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FOMC가 12월 달에 열릴 때 10월 CPI, 11월 CPI를 다 확인하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넉넉할지는 아니라도 한 뭐 8자가 아니라 8자가 바뀌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연준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금리는 이제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가가 올라가고 고물가, 고금리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가 내년부터의 또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데 기업들도 이제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3분기 때도 이만큼 낮춰진 가이던스에 비해서 다 똑같이 거기도 못 도달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4분기는 대부분 보니까 다 낮춥니다. 내년은 이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낮출 여지까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충분히 안 좋아진 실적들을 반영한 지금 주가냐라고 봤을 때 내년도 실적이 더 안 좋아질 텐데 라고 반영하는 부분들까지는 남아있게 되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은 그거죠.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연착륙 뭐 살짝 정도로 해서 돌아갈 것이다. 경착륙 심각하게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안 좋아지는 거 이것도 경기 침체 강도를 따질 수 있을 텐데 실물 경기의 변화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이 두 가지가 나머지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기 때문에 즉 주가가 이를 반영했냐 아니냐 이 차이를 보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이 저희가 뭐 한다고 잘 할 수 있나요? 네, 그냥 물린 계좌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걸 조금씩 어떻게 또 변해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12월 안쪽까지는 내 계좌의 손해율도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마이너스 3자면 마이너스 2로 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로 1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1%로 네, 이렇게 전환되는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 드리면 여기서부터 또 한도 끝도 없고 차라리 또
중국 전문가이신 안유아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얘기들은 아마 지금 지난주 어제였죠? 어제 갑자기 중국 시장이 뭐 홍콩 폭등 보니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폭등 6.6%대 올라오고 완전히 지금 패턴은 저점 돌리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 끝내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장 막 파고 나온 얘기는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소리냐. 아직 그런 얘기 들은 거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만들어갈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긴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약간 루머성 얘기들 그리고 어차피 리오프닝 할 텐데 근데 해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권이 넘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리커창 총리 여전히 있고 이 입장에서 내년 양회 가서 우리는 시진핑 3기를 이제 딱 선언하고 정권 이야기 딱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 어떤 대대적인 조치가 바뀐다? 이거는 아직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 약간 루머와 함께 움직였던 변화 그리고 또 위안화가 이제 7.3 여기까지 달러당 올라간 약세를 끝판왕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요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뭐 정부 차원에서의 뭐 이런 변화 그리고 또 거기까지 그런 뭐 알려진 게 없고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개연성이 좀 높다는 거죠. 뭐 어제 상해종합 증시도 저점에서 이렇게 빠바박 올라갔는데 딱 저항권에 맞았네요. 딱 저항권에 들어와서 이런 자리들 보게 되면은 그냥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좀 루머에 따라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홍콩 시장의 변화가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홍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홍콩은 페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미국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과 연동돼서 한정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금리는 미국과 함께 미국보다 약간 높게, 그래서 이제 환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좀 고정적인 입장과 계속 금리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괴리감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위축도 중국도 본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홍콩도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과 그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없는 환율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아마 홍콩의 부담감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홍콩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도 본토도 같이 도미노보다 영향을 좀 크게 받겠죠. 이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변화가 어차피 지금 시진핑 3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찔러 넣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2023년 3월, 내년 3월이죠. 양회 때 그래도 정권도 이양받고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얘기, 즉 대대적인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을 살려야겠다라는 입장으로 뭔가 강하게 나올 것인지,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공동부유니 아니면 제로 코로나니 했던 시진핑 2기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을 확 변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나오는지 난 쪽이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어제 중국들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뭔지 아세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제 유가도 90달러대로 WTI가 훅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움직인대 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럼 반대로 진짜 중국이 어차피 뭐 리오프닝은 하긴 하겠죠. 리오프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에너지 가격들부터,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공장들도 돌고 활기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가 약간 멈추고 떨어졌던 게 이제 활력소를 찾는다. 유가나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희 물가에 도움이 될까요? 네. 중국은 그냥 그렇다고 중국 저러고 있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움직여야 저희 수출도 같이 연결돼서 동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꼬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다 생각할 게 많네요. 그래서 물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적응할 뿐이죠. 고물가, 고금리를 적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한국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견조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좀 흐름이 단단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너무 나는 이거 인정 못할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수만 그렇고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면은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거예요? 그러면 인정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버스로 한번 뭐 하락을 베팅하는 걸 한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세 추정적인 입장으로 가야 트레이더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거기다 역방향으로 뭘 대응한다? 그것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주식을 좀 줄여?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줄이는 거 좋습니다. 줄이면 현금이 남죠. 근데 줄이는데 그렇다고 수익 나서 줄이는 게 아니고 손해 나서 줄인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또 정리할 수도 없죠, 이런 시간 쪽에서. 그러면 한다고 하더라도 교체할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손해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정리하고 저쪽으로 가자, 우르르르. 2차전지가 지금 대세라고 하는데 2차전지로 가자, 우르르르 갔다가 또 고점 잡고 또 고생했다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고점이란 게 아니라 주도주의 지금 특징은 항상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을 끌고 가죠. 그러면 항상 고점대 위치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감수하고 그냥 다 사서, 그러면 내가 30% 손해 본 거 정리하고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잡아서 저기서 한 10%만 먹어도 내가 예전 걸 20%대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아이디어는 좋죠. 그런데 거기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주도주가 쭉 가다가 주도주가 이제 쉬고 나머지 안 갔던 종목들이 또 돌아가는 현상이 나온다. 물론 아직은 안 그래요. 근데 시장이 또 그러니까 위험 레벨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나왔을 때는 약간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이슈가 됐던 간에 그놈의 LG전자, 네, 또 그놈의 애플카, 하면서 끌어내기 시작하는 게 그런 변화죠. 보면은 제가 왜 자꾸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종목을 애플카라고 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 변화 같은 경우는 왜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9월달, 8월달에도 주가가 막 시장이 좀 돌아가네, 이런 것도 잠깐 볼까요? 투자 아이디어로 7월, 8월달에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많이 쳤던 종목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우리도 뭔가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다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묵직하다가 한 번의 변화가 훅 올라옵니다. 이 추세가 갖춰졌나요? 그리고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하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또 빠지죠. 이 쇼커버링 한번 1차 나온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쭉 밀렸다가 시장 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나오면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훅 가는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참 여기서 누가 가장 쫄리겠느냐, 이 어떤 눈치 게임이죠.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래, 시장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2차전지 쪽이 막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계가 보이는 관점에서 나머지 종목들을 어떻게 또 움직일까?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쪽은 이번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약간 뭐 잡음이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면은 그때 매수 기회입니다. 혹시나 그때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패턴이면은 웬만해서 잘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사라고요?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럼 2차 전지 쪽은 계속 꾸준하게 움직여주거나 뭐 출렁임 나와도 계속 확보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런 거 공매도 맛집들을 털자는 아이디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때 보면은 또 하나 좀 특이한 현상이, 그동안의 개인들 종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 샀던 개인들이 뭐 단가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9만 원대 후반대 되겠죠. 이렇게 9만 원대 중반대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했던 쪽이 이제 반등이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못 살겠다, 그냥 이 정도라도 정리하고 손해폭 줄여서 나오는 게 맞겠네 라고 하는 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잡아먹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산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쇼커버링이 조금씩 해 하다가 이거 무슨 뉴스야? 에잇 하고 확 들어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뒤늦게 쇼커버하는 기관들이죠.
미리 쇼커버했던 외국인들, 쇼커버와 매수와 같이 엮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신규 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공매도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이거 혹시 공매도 동향 보시려고 하게 되면 네이버 금융 가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했을 때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그 금융투자협회 데이터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증감 흐름들 거기 코너 주가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공매도 증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그런 거 찾아서 데려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무슨 전장 관련된 쪽의 얘기들 뭐 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냥 루머입니다. 예, 루머로 애플카는 항상 애플카로 뭐 움직인다. LG가 애플카로 뭐 움직인다. 일단은 갖고 있다고 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공매도가 일단 청산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한번 하루 이틀 더 연장되는 경우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딱 고점이다가 아니라 하루 이틀 보게 되면은 그 흔들림 나왔다가 한 번 더 툭 하고 돌아가는 그런 때 단기 이격 확 이런 자리도 여기잖아요. 여기 빨간색 안쪽에 딱 잡고 빠지는 자리 이런 때 정도가 노리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여기 못 팔았다. 그거 끌고 내려갔다. 그 다음 날이 좀 약간 개파락성 흐름이 나온다. 아 이거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이런 자리 때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돌파했는데 가다가 좀 버겁다. 그리고 개파락 나온다. 그리고 이때도 긴가민가해서 잘 못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못 팔겠다. 그 다음 날 이런 쪽에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 가격대 9만 10만 원대 안착을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다가 이게 돌아가서 여기 안쪽 맞고 딱 들어오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지금은 입장에서 예전에 이전 때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근처에 샀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이 패턴만 보게 되면 정리가 맞겠죠. 한번 이 저항선 돌파하고 저항선에서 돌파했다가는 닫고 바로 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되게 미미적거리거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는 듯 마는 듯 하다가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나오고 그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변화를 봤을 때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데 일단 저항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혹시나 또 한 번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후속 매수가 같이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애플카란 이슈를 안고 움직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정리를 관심 있게 봐야 될 매도 자리를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 그러니까 반대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 사는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맞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패시브 자금은 여기 중국에서 이만큼 빠진 거 한국으로 이만큼 들어올 거야. 뭐 홍콩에서 이만큼 빠진 거 인도로 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씩 들어와서 딱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절벽의 변화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주가를 만약에 끌어서 이제 액티브한 자금들, 그러니까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한 자금들, 즉 한국 시장 보니까 LG전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패시브는 1위부터 5위만 사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력 있는 종목들만 끌 겁니다. 근데 액티브가 들어오면은 그 밑에 LG전자? 이거 봐라. 이거 가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장 때문에 성과 나겠네. 그러면 이거 한 넉넉히 사. 이렇게 베팅하는 금액들은 아직 확실히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야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한국이 이렇게 싸졌는데 뭐 사볼 거 없나? 리포트 한번 가져와봐. 리포트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쭉 해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 50인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그런 현상들이 맞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공매도 생각이 나서 드린 얘기인데 이런 걸 놓쳤어요. 이게 보고 있으면서도 확인이 됐으면서도 요때쯤 돼서 공매도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걸 하더라. 이런 게 딱 안테나에 들어왔는데 한 요 정도 들어와서 이제 좀 단기 저항권 좀 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살짝 눌릴 때 얘네들이 나올 걸 좀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기다렸더니 뭐 보세요. 여기다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중국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있던 거 다 정리하고 신규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이런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계업종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설마 저런 게 가겠어? 에이, 쟤는 원래 안 돼. 라고 했던 종목들이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는, 얘는 원래 안 돼.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꽉 차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시장이 계속하게 되면 가장 변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찾아가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상황들이고요. 매매할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매매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의 안정이 조금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2300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눈치를 보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한국도 강하게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만선이 빠진다. 저희는 버틸 수 있을까요? 계속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정이 계속 좀 그래도 빠지지만 말아다오. 그 자리에서만 버틴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다려다오. 우리 좀 가게. 그렇게 되면 모르겠죠. 그래서 아마 2300선대 쪽에서 공격적으로 이젠 야 시장 끝났어. 이젠 가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우와 사자가 아니라 시장에 맞춰갈 수 있는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틈새 전략적으로 노리면서 시장을 이용하자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러면 공매도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LG전자를 공략했습니다. 아니면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공략했습니다.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세까지는 계속 확인하겠지만 거기서 이거 이제 V자 반도로 계속 가는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또 챙길 줄도 알아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손해폭이 벌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정리할 것도 보면서 그리고 또 며칠 좀 강해서 챙길 거 챙기고 또 다음 공략하고 하는 이런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짧은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그러다가 주가 2,500, 2,600 가면 어떻게 해요? 예. 가면 가는 거죠. 근데 가는 사이에 저희가 계속 공략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수가 갈 걸 대비해서 ETF로 지수를 맞춰가는 전략들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공매도 맛집 찾아다니면서 뭔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없이 지금 100% 다 차 있는데 여기서 뭔 소리 하는 돈도 없는데 그거는 제가 돈을 빌려드릴 수도 없고 네 그럴 때일수록 또 시장이 안정이 나왔다 싶어서 다 물렸지만 이럴 때 기회를 삼아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 이제 또 주변 인간관계가 나오는 거죠. 네. 여보 이렇게 불러도 못 치고 네 아니면은 네 아버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고 네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돈독히 하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시장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 활력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렇다고 꽉 물린 게 1억 그렇다고 이거를 또다시 1억을 가져와서 이거를 또 베팅한다는 것보다 적어도 한 1,000만 원이라도 한 10%라도 뭔가 불쏘시의 역할이 되게 되면 좀 다릅니다. 네, 이게 1억짜리가 물려서 지금 7천만 원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코에 붙여? 코에 붙더라고요. 네, 잘 붙더라고요. 해보니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보면은 좀 찾아보셔야겠죠. 공매도 많은 것 중에서 이런 거 보자. 이런 거 괜찮은데 근데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제 쇼크월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통 공매도 많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을 계속 보시고 있다고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날 만약에 갑자기 이슈 말도 안 되는 이슈지만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3, 4% 올라옵니다. 근데 벌써 분봉 보니까 각도가 확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따라가도 됩니다. 그날 3, 4% 올라도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공매도 또 막 들어오는 게 요즘은 보니까 잘 돼 있어서 분 단위로 들어오죠. 30분 단위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막 매수가 점점 감고 있습니다. 자도 돼요, 이런 건요. 그러면 아마 장중이라도 한 10%대 가까이 가서 5, 6% 나와서 수익 챙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LG전자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럼 LG전자가 간다? 그럼 거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 과거에 그러면 저라면 그럽니다. LG전자 가는데 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쳐서 과거에 애플카 이슈에 가장 많이 올랐던 LG전자 관련주가 뭘까? 그렇게 되면은 또 찾는 거죠. 가장 많이 올른 게 제가 알기로는 현우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매매해야죠. 따라가서. 그러면 이거 LG전자 움직이는 거 보고 좀 뒤늦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쭉 가서 고점 4,900 얼마까지는 못 갔고요. 한 4,000 이거 따라가서 갔던 가격대가 벌써 5%대였거든요.
5% 상승했는데 그래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뭐 제가 보던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요 박스권 상남부 이 정도면은 더 가는 건 난 모르겠어. 거기서 정리하고 나와도 한 3, 4% 되거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3, 4% 가지고 이런 또 설레발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게 그 정도 한계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약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몇 가지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쭉 동향을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이쪽은 다시 한번 지금 우려가 좀 큽니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혹시나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만 몰고 갔던 민주당의 색깔이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게 없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뭐 관련된 쪽에 포지션이 좀 커지셨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최근에 많이 좀 흔들렸겠죠. 요거는 우려 때문에 주가도 못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그게 변화가 나와야 좀 주가 탄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저라면은 비중 줄이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서 다 공화당 장악 그랬는데 개파락 나오는 거 그냥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더 보겠다라고 해서 여전히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짝 좀 정리했다가 그때 변화 나오는 거 보고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 보면 화요일날 고려아연도 수급 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것도. 근데 실적 발표가 재미없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고려아연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지금. 고려아연 실적이, 금속 가격들 다, 비철금속, 금속 모두 다 하락하다 보니까 그걸 재려는 입장에서 고려아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이런 때, 제가 보기에는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왜 필요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고려아연도 2차전지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회사죠. 비금속만큼 나만큼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요거랑 연결돼서 고려아연이나 되게 되면은 또 2차전지 PM 배터리 쪽과도 같이 연결돼 있고 여러 쪽과도 치료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빠지려고 그래요. 지금 요 중기 지지권 쪽에서. 그러면 요거 봐서는 비중 늘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못하겠다. 차라리 저는 연관시킬 수 있는 회사가 영풍정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연관돼서 고려아연이 움직였을 때 협력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영풍정밀이 무겁지만은 이런 게 좀 더 나오지 않나. 그리고 의외로 단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LG화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번 또 댓글이 한번 달렸더라고요. 네. 요땐가도 LG화학 되게 좋게 보면서 말씀드렸더니 쭉 밀리다 보니까 야 이런 이제 LG화학 같은 놈아 뭐 이러면서 또 달리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올라오죠. 예, 올라오는데 네, 욕하셨던 분이 그냥 안 파셨길 바랄 뿐이죠. 네. 욕하고 지금 그냥 욕 지워주시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뭐 제 다시고 가서 욕 잘 있나 안 있나 이거 찾아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라도 화를 푸셨다고 하게 되면 네,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LG화학에 뭘 바라봐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양극재 업체 쪽에서 가장 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실적도 되고 거기다가 할인받는 이유가 아니면 너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야? 네. 이중 상장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쌀 수 있죠. 비싸고 그거는 지분 안 쳐줍니다. 그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극재를 끌고 나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백업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백업이 아닙니다. 이제 양극재 쪽에 일정 부분을 LG에너지솔루션 나갈 걸 우리가 담당할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음극재부터 분리막 4대 소재 다 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내용은 그렇죠. 지금은 쇼티지다 보니까 막 커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다 갖다가 이제 또 니네 증설해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받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다 세팅을 하는데 뒤에서는 슬쩍
야, 우리도 준비해. 결국에는 이 다 같이 혹시나 이 회사가 좀 뭐 공장에 화재가 나서 대응을 못한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는 하지만 은근하게는 다 자기 걸로 채우려고 하는 준비들. 예. Life is good, LG.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쪽이다 보면은, 이제, 화학 쪽에 대한 변화는, 그러니까 화학 쪽도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화학 섹터도 중국이 저렇게 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럽도 막 힘들다 보니까 거의 뭐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들이 다 반영이 됐고 주가도 많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상황 쪽에서 화학 업황까지 바닥을 찍고 터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가세되고 양극재까지 붙는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여기서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신고가 100만 원 그러면 LG화학 우선주는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뭐 캠트로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화가 아직은 좀 미미하죠. 거래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비중 막 실리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첨가제 강자할진 모르겠지만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거 하다가 요런 가격대죠. 지금 8,500원대 이탈하게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단기 손절가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창단주 해인 이런 거 어제는 보니까 해인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참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해인 같은 경우도. 근데 좋으니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한 이틀 사이에 한 10몇 감사합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는 주가를 끌고 간다. 단기적으로는 한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인데 못 간 종목이죠. 예, 여전히 대창단조는 가장 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예, 근데 거기서 뭐 살 거 없을까 그랬을 때 해인으로 가는 이런 단계는 괜찮은 거죠. 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공공우주 SK이노베이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또 루머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 만약에 과정들이 요거죠. SK이노베이션은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7만 원이네요. 17만 원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가 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정한 빨간색 자리들이 여기서 막 치고받고 하는데 좀 버겁다. 그러면은 이거는 1차적으로 따라갈 자리는 절대 아니고 혹시나 싸게 산 거 있다 그러면은 약간 비중 줄여서 다시 한번 눌릴 때 사야겠다라고 들어가는 자리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 만에 현실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 지금 이 그 검은색 선이 따라가면서 너 여기 지지해야 돼. 여기 빠지면 안 돼. 라고 보여주는 라인들인데 지지할게. 그런데 누가 지지는 무슨 지지? 너 지지나 치세요. 라고 하면 확 밀려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죠. 그때는 부담스럽게 나오는 자리죠.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이 기술적 분석의 강의를 딱 하면서 요거만 알면은 참 주식 매매하기 참 좋은데 이 임 대표님이 기회를 안 주시네요. 네, 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안 주셔서 네, 많이들 임 대표님 보시면 얘기하세요. 네, 제발 좀 데이트 좀 하시라고. 아유,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네오이즈는 게임주 쪽에서 요즘에 가장 탑픽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잘 안 빠집니다. 뭐 이런 자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여기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에 가도 지지를 한다. 되는 종목이면 여기서 지지합니다. 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려운 자리에서도 지지하고 꾸준히 올라왔죠. 이번에도 밀려서 안 되겠다 밀리겠다라고 하면 이탈합니다. 안 이탈하죠? 지지합니다. 또 가는데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죠. 왜냐면 피해 건시 판매가 들어가야 돼요. 판매가 들어가서 이제 아마 12월 24일 뭐 25일 이런 때쯤일 것 같은데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는데 초기 예약 판매를 들어가야 되죠. 좋다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흐름은 계속 저희가 보는 꿀렁꿀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 좀 하자. 예,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만이 형, 예, 살만이 형, 살만 있는 건 아니시고요. 네, 뭐 풍채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살만이 형님 오셔서 혹시나 이번에도 게임사 뭐 볼 게 없을까 해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뭐 제약주 쪽은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약주 쪽이 하나만 볼까요? 뭐 동국제약 이런 것도 여전히 지수는 많이 빠져서 좀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다. 뭐 이게 가장 큰 상황이겠죠. 벌써 10월 중반 때부터 계속 사고 있는, 싸니까 베팅이 들어오나요? 예, 그런데 주가는 안 갔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다음 변화 좀 노려봐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16,700원, 17,000원대 여기가 돌파가 돼야 시세는 가장 세겠죠. 근데 그 전 단계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반대로는 뭐 여기 박스권 또 이탈한다. 그냥 또 무슨 의미였던 것 간에 별로 안 좋은 신호겠죠.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탄력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만 이렇게 많이 빠졌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대가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볼 종목들이 나머지 이런 것들 그냥 그런데요. 아마 여기서 DK락, 이쪽을 한번 볼게요. DK락은 지금 피팅별로 말씀드리면서 보셨던 종목들인데 지금 패턴이 섰습니다. 거래 한번 이날은 수소 관련된 뉴스로 나오면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시총이 1,000억대가 넘었어요. 좀 가볍지만 거래는 빠르게 되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지금 살짝 턴을 하고 있는데 업황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단계가 여기서 13,000원대죠. 여기가 13,000원대 진입하게 되면은 살짝 부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DNT, 대보마그네틱 이런 쪽은 말씀드렸던 또 후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금 DNT는 장비 쪽에서 그래도 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런 건 패턴보다 실적 보고 가는 거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보마그네틱도 그런 쪽에서 장비 쪽에서 뭔가 그래도 좀 좋은 회사다라는 쪽에서 보는데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게 의미는 다들 지지 저항이나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들은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당되는 가격들이 나온다? 그런 거는 좀 대응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요즘 보니까 CJ제일제당이 먼저 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먼저 변화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삽니다. 예, 이런 쪽도 사가면서 변화가 나온다라는 것도 혹시나. 그리고 또 CJ제일제당의 무슨 또 이슈, CJ제일제당이 네옴시티로 간대. 거기 가서 우리 비비고 만두를 중국 사람들한테 선보인대. 이렇게 가는 또 뉴스가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겠죠. 쫙 하고 돌아가는 거 나오겠죠. 근데 음식료 업종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차피 약간 물가가 떨어지는 기조만 확인이 되게 되면은 또 환율이 약간 좀 떨어지는 기조만 되게 되면은 바로 수익으로 돌변할 수 있는 회사.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도 있겠지만은 환율에 영향받는 거죠. 그동안 고환율 때문에 걱정했던 회사. 수입 회사들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은 다 올려놨다. 그러면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쪽에, 원래 올해 한 하반기 정도쯤에는 나올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늦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러면 가장 탑픽 삼양식품,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내년을 기다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대상 이런 것도 늦지만 참 늦지만 이렇게 석 움직이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려 있습니다. 저 이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때가 요때 같은데요. 이런 때. 한 23,000원대? 예, 이런 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해놓고 별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냥 장기 계좌 쪽에 봐야 될 종목 하나 그냥 놔두고 보고 있는데, 삼양식품 살 거. 네. 그냥 대니 대상 사가지고 이제 트로피 주나요? 이거 잘 사서 주면 대상 받아야 됩니다. 네. 대상 안 주면 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슬슬 돌아갈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삼양식품이 날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이 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대형주가, 지금은 대형주 장세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 우선주? 이런 것도 또 생각의 아이디어로 나가는 단계죠.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종목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찐시황 시간
항상 그러죠. 1시간, 다 채울 수 있을까? 에헤이, 맨날 다 하면서 다 채울, 네. 또, 항상 요즘에는 같이 파트너로 붙여주시는데, 저는 파트너도 안 붙여주시고, 네, 혼자 꿋꿋하게, 네, 같이 시청해주시는 815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꿋꿋하게 끌고 왔습니다. 저도 붙여주시면은, 저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했던 풋풋하고 상큼하신 우리 여성 앵커님, 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면은 1시간 반 할게요. 2시간 할게요. 네, 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예, 서로 모르는 거,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셨습니까? 예, 자, 여기다 이제 키보드 넣으시고 종목 코드는 여기다 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항상 이제 임 대표님이 칼이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잘해야죠. 네. 그나저나 데이트는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가까이 시장 흐름들과 함께 얘기를 드렸는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올라와도 내 계좌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한 고민이 많았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개 솔루션을 좀 드린 오늘의 찐시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쯤에 또 제 아바타한테 많이 문의하실 거예요. 그런 종목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야 주린이에서 탈피하시겠죠? 초보자에 탈피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럴 때는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때 또 그걸 포스트잇에 적었다가 붙여놓으시든가, 아니면 또 핸드폰에 주식할 때 내가 알아야 될 팁들, 이런 것 다져놓으시든가. 이게 더 나를 위한 공부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시면 뭐합니까? 물고기를 잡아드리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거 회도 떠주세요. 구워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부터 배를 몰고 나가는 방법까지. 그래서 낚시 미끼 끼우는 방법까지 다 이거를 하는 것보다, 이게 언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언제 배를 띄우고 만조와 간조의 차이 막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하실 줄 아는 이런 투자자가 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언제까지? 저는 언제든지 임 대표님이 그만 나와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까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종목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815 리딩방도 아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하신다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까지 좀 많이 위축됐던 또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는 한 주. 하지만 날씨는 춥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면 날씨는 추워도 따뜻해지나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다음 한 주가 되기를 또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다음 주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저희 815 마니톡 장 시작전에서, 맞죠, PD님? 시작전 장 시작전에서 이제는 안 까먹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